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바로 그 경기도에 의해 유용일 부위원장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간의 면담 내용인데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생활 속 실천이랑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만나는지, 특히 다회용기나 에너지 신사업 같은 부분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경기도가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그걸 모색하고 있는지 핵심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다회용기 사용 확산입니다. 그 유용일 부위원장이 직접 개인 텀블러 쓰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생활 속 실천, 이걸 강조했는데요. 네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점이겠죠. 그렇죠. 스포츠 경기장 같은 데 다회용기 더 많이 쓰고 아예 일회용품 없는 행사 이런 거 하려고 업무 협약도 맺고 또 관련 사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텀블러 씁시다 이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거든요. 시스템으로요. 네, 특히 공공장소나 큰 행사에 집중하는 건 아무래도 그 팔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그리고 그 민간 위탁 동의안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이런 걸 확보하려고 구체적인 행정 절차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좀 더 잘해보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전문 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그냥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시스템으로 접근한다는 것 아주 인상 깊네요. 자, 그럼 다음은 에너지 신사업 분야인데요. 네. 혹시 그거 아셨어요?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전력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래요. 아, 정말요? 1위! 네, 1위. 그래서 이 막대한 수요를 관리하려고 민관 협력 기반의 공유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이걸 도입하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공유형 ESS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가 이 ESS 설비를 같이 쓰는 거죠. 비용 효율도 높이고 전력망 안정에도 도움되고. 네, 그렇죠. 경기도 전력 소비량을 생각하면 그 공유형 ESS 도입은 정말 중요한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단순히 전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여러 사용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니까 설비 투자 부담도 줄고 전력 계통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접목한 ESS를 공공건물 6곳에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AI라니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AI가 들어가면 에너지 사용 패턴을 예측하고 충전, 방전을 최적화해서 효율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와. 이건 경기도가 단순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역을 넘어서 이제 미래 에너지 기술하고 또 관련 산업 생태계를 좀 주도해 보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공유형 ESS나 AI 기술 도입이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전력망 안정이나 전기요금 같은 데는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력망이 안정되면 대규모 정전 위험이 줄어들고요. 아, 그건 중요하죠.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 비싼 발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잠재적으로는 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네네. 물론 처음에는 투자 비용도 들고 기술 표준화 같은 과제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에너지 효율 높이고 비용 절감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에너지 자립도 높이고 관련 신산업 키우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그 유 부위원장이 안양 상담소를 통해서 도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이런 점도 언급됐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소통 노력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해요. 아, 소통이요. 네. 예를 들어 다회용기 사용처럼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제한 같은 것들이요. 이게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될 때 도민들이 훨씬 더 공감하고 참여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내 얘기가 반영됐다고 느끼면 다르죠. 그리고 공유형 ESS처럼 좀 생소할 수 있는 기술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받아들이기 쉬워지죠. 결국엔 현장의 목소리랑 정책 목표 사이에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정책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경기도는 다회용기 사용을 좀 시스템적으로 확산시키려고 공공장소 확대나 민간 위탁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동시에 또 막대한 에너지 수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유형 ESS나 AI 활용 같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도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하고 정책적인 노력이 딱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 경기도에 이런 좀 선도적인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 정책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게 다른 지방정부나 아니면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파급 효과가 있을지? 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